지금까지 내가 소득이 적었다. 소득이 적으시니까 여기 오신 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나는 월 소득이 5억이다. 그런데 다단계판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오신 분은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크루즈 여행하러 어디 가시 있을 거예요. 소득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소득이 많으려면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100만 원어치밖에 생산 못 하는데 봉급을 200만 원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 자체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반드시 높아야 되고, 생산성이 높으려면요 반드시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자본.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에도 시장 경제가 있고 통제 경제가 있어요. 사회주의에도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있고 사회주의 통제 경제가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생산수단, 자본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국가 거나 사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론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잘했으면 그 대가, 그 이익도 내가 봐야 되고, 잘못해서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자본이에요. 자본을 어떻게 축적할 거냐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요 자본이란 말, 캐피탈이란 말 한마디만 알고 계시고 활동을 해도 생활이 그렇게 공공하지가 않아요. 자본이라는 걸 전혀 모르거든. 전혀 몰라요. 그럼 뭐가 자본이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자본의 범위가 하도 많기 때문에 과거 농경시대나 또는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본의 범위가 하도 많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무대에서 하는 얘기는 규범적 진술이 아닙니다. 즉 실증적 진술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하는 얘기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즉 가치 중립적인 일체 가치 판단을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좋고 나쁜 것은 개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f then,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다, 요거 과학적 사실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이 적으면 생산성이 낮다, 요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생산성이 낮으면 소득이 적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지, 소득이 많고 적고가 좋으냐 나쁘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요 애터미에서 성공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성공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여기서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이번 달에 5천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부터 빵이다. 그건 안정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매달 1,000원씩 받는 게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소득이 성공이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생산성이 높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캐피탈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캐피탈. 근데 이 너무 캐피탈의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소유로 법칙에 의해서 가장 약한 것에 의해서 전체가 결정돼 버리니까. 전체가. 어느 회사에 아주 유능한 사원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사원입니다. 컴퓨터 능력도 뛰어나고 일 처리하는 것보다 잘해요. 근데 상사들한테 높은 평가를 못 받아. 저 자식 저거 말이야. 왜 일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냐하면 그놈은 항상 출근 시간이 늦어. 꼭 뭐 하는지 자빠져 있다가 30분 1시간 늦게 나와. 그런 또 일은 또 번개같이 처리해. 그런데 상사들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입니까? 저놈을 간부시켜놨다가는 망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안 나오는데, 회의에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뛰어나는데 제 시간, 타임리, 제 시간에 맞춰 출근 못한다는 그 약점 하나가 전체를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그 아주 대표작 중에 하나인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죠? 안나 까레니나. 그런데 그 안나 카레니나의 딱 첫 줄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그게 소설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 항상 맨 앞에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모두 그 이유가 비슷한데 불행한 사람은 제각각의 이유 때문에 불행하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돈이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 돈이 많은 것은 괜찮은데 건강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불행해. 이분은 미모는 뛰어난데 학력이 없어.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해. 다 갖췄어. 근데 안나 까렌이라는 귀족의 딸로 굉장히 부유한 귀족의 딸입니다. 미모는 탁월한 미모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좋은 귀족 집안에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불행해. 남편이 나이가 많고 무뚝뚝해. 다 갖췄는데 조금만 괜찮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 그래서 젊은 장교하고 연애를 시작해. 그러다가 결국은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해버려. 다 갖췄는데 그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모두 행복한데 어떤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감사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유가 다 달라. 왜 불행한지. 가장 약한 부분이 나의 전체를 결정해버려. 이게 문제야. 이제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자본의 양과 질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고 소득의 차이가 난다. 요 트랙터하고 낚아지고 벼베는 이분은 지금 노동과 낫이라는 자본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노동과 트랙터라는 자본으로 무장을 했어요. 이 생산성은요, 요 트랙터가 거의 한 200배 된다고 그래요. 200배. 근데 고생은 누가 더 많이 해? 요 사람이 더 많이 해. 허리가 부러져. 저도 벼 많이 베봤는데 허리 아프죠. 그래도 벼 베는 것은 좀 허리 아프면 쭈글씩 앉아 세워요. 모심 따가 허리 아프면 그 사람 죽어. 그때 쭈글씩 앉을 수도 없고, 그 털썩 앉으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리아칼은 자본과 노동이 결합했고 요 박스카하고 노동이 결합했어요. 그런데 요 박스카의 생산성이 훨씬 높으니까 저분의 임금이 훨씬 높아요. 고생은 이 사람들이 더해. 그러니까 자본이 부족한데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골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골병. 나머지 없어요. 충남 아산에 가면은 우리 맹사성 대감의 고택이 있죠. 요분은 고려 최영 장군 아시죠? 최영 장군의 손여사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 세종조의 최고의 표수를 한 양반이에요. 그만큼 세종은 위대했습니다. 세종은 그분이 어떤 출신에 상관없이 저분은 괜찮은 분이다 하면 계속 썼어요. 바로 여기 지금 아산에 있는 고택입니다. 최영 장군 집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19살 때 과거에 급제했어. 그러니까 20살 때 파주 군수로 가셨어요. 이분이 20살에 파주 군수가 되니까 어때요? 군수는 지금 군수하고 급이 다릅니다. 굉장한 자리예요. 아주 기고만장했죠. 20살에 군수가 됐으니. 그래서 그 근처에 선사를 찾아가서 좋은 말을 듣고 내가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사, 제가 이 군수로 온 사람입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사가 아이 그거야 다 아유 쉽지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명사성이 듣고 있다가 아이 그거야 삼척 동자도 아는데 내가 그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시냐고.
아니, 맞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좋게 하면 정치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사성 대감이 군수가 나가려고 하니까 선사가 오신 김에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잡고 앉혔어요. 그리고 차를 선사가 따는데 잔이 넘치는데 계속 따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바닥이 찬물로 도포가 다 젖죠. 그러니까 도포 젖는다고 막 그러니까 선사가 한마디 합니다. 찬물이 넘쳐 도포 젖는 건 아시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이 젖는 건 모르십니까? 이건 맹사성 대감이 부끄러워가지고 급히 나가다가 문지방에다 대가리를 찌어버려. 문 인방이라고 있죠. 이걸 문설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걸 인방이라고. 옛날 문은 이게 낮습니다. 인방이. 머리를 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껄껄 웃으면서 머리를 숙이면 찌는 법이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면 시비 붙을 놈이 없어요.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그러면 문 인방에 찌어요. 고개를. 그 뒤부터 맹사성 대감은 겸손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조 세종조의 최고의 대감이 되십니다. 자, 그 옆에 또 누가 계시느냐? 황희정승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혼자 하신 것 같지만은 황희와 맹사성이라는 두 좌총룡 우백호 황희, 맹사성 두 분이 세종과 함께 조선왕조의 최고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두 분 다 겸손했어. 그리고 청렴결백해. 거기다가 맹사성 대감은 아주 세밀하고 하는 걸 잘하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요? 세종대왕은 그 맹사성 대감의 성품에 맞는 일을 맡겨. 과거를 보는 일, 그걸 인사심리를 하는 일, 음악을 정리하는 일, 요걸 맹사성 대감한테 맡겨. 황희정승은 성격이 강직하고 사리가 분명해. 그러니까 그런 분. 육진을 개척해서 지금 국경은 그때 개척된 겁니다. 압록강 두만강선이 세종대왕이 개척한 것이에요. 세종대왕은 아주 탁월한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지삼 제1호가 세종대왕함이에요. 이지삼 제1호가 세종대왕함, 제2호가 율곡 이함, 3호가 서해 유송룡함이에요. 세 분 다 탁월한 전략가들. 그런데 이 황희정승은요, 아주 세종대왕이 아주 골병이 들도록 부려먹었어. 이거 보세요. 87세까지 73년 동안 옆에 놔뒀어. 못 도망가게.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유능하고 청렴결백해.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고려 귀족입니다. 고려 귀족이니까 두문동에 들어가서 자살하겠다고 들어간 사람인데 태종이 불질러가지고 뛰어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태종이 뭘로 썼어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쓴 거예요. 그걸 무려 4년을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태종은 사람 보는데 귀신인데 이 황희가 아팠을 때 태종이 얼마 의를 보내가지고 저런 인재는 말이야 구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어때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서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 보세요. 그 당시 벼슬 장관 자리가 6개가 있는데 하나만 해도 가문의 영광인데 요 황희정승은 6개를 다 했어. 왜? 다 잘해. 다 세종이 시켜보니까 다 잘해. 거기다가 이거 끝나고 우의정 좌의정을 또 6년을 했어. 영의정 지금 같은 국무총리 18년을 했어. 이때가 황희정승 나이가 69세야 69세 때 영의정을 시켜놓고 18년을 세종대왕이 부려먹었어.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부려먹은 거야. 황희가 70세가 돼가지고 전하 이제 신이 늙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출근하십시오.
이렇게 부려먹어 그냥. 그분이 누워만 계셔도 일이 잘 되는 거야. 응? 이제 80대가 돼서 가지고 이제 걸을 힘이 없고 앉아 있을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러면 집에 가서 누워 계십시오. 제가 사람을 보내서 받아 적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려먹었어. 얼마나 사람이 유능하면 누워서 일을 해도 다른 놈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 놔줬느냐? 세종이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고 이제 그만큼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요 맨 뒤에 보세요. 요거 젊었을 때 황희가 밭을 시골을 가는데 소 2마리가 밭갈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황희가 물었어.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이리 와보시라고 그래. 귀에다 대고 노란 소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거기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지만 까만 소가 저놈은 일도 못한다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황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회의할 때 황희정승은 한 번도 말을 먼저 한 적이 없답니다. 전부 들으니까 어때요? 모든 정보를 다 얻어. 그래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가 하는 걸 판단을 하니까 판단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 말만 떠벌리는 게 아니고 다 들어 그냥. 이게 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일찍 퇴청을 해서 책을 읽고 계시는데 여종들이 싸우다가 한 여종이 왔죠. 대감마님, 전현이요. 이러콩 저러콩 이렇게 해서 아주 나쁜 년입니다. 그러니까 황희정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그렇다면 그래 기분 좋아 갔어요. 근데 욕을 먹은 여종이 또 왔어. 그래가지고 전현이 이러콩 저러콩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럼 또 기분 좋아 갔어. 마침 조카가 그 말을 옆에 듣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삼촌 그렇게 사람이 줏대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요년하고 얘기하는데 요년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도 맞다. 그러고 계속 책을 읽었다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은 황희정승이 줏대가 없다 그 말 아닙니다.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양쪽 말을 동시에 똑같이 들어봐야 한다. 겸손에 관한 명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겸손에 관한 명언이 명언 중에 제일 많아요. 많은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겸손이 힘들다예요. 교만한 놈도 제일 싫어하는 놈을 교만한 놈이라고 그래. 자기는 교만하면서 남 교만한 건 또 싫은 거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또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손해가 없다. 오만한 자는 남들의 오만을 싫어한다. 이게 지금 프랭클린이 한 얘기죠. 가장 훌륭한 죄는 친절함과 겸손함이다. 그리고 거짓 겸손은 잘 장식된 천박함이다. 괜히 자기가 겸손하고 떠든 사람은요 겸손이 못한 사람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은요 정말 그래요. 깡통이 가장 시끄러울 때가 깡통이 절반 찼을 때 가장 시끄럽답니다. 아예 빈 놈은 소리가 안 나. 아예 빈 놈은 소리가 안 나고 꽉 찬 놈도 소리가 안 나. 근데 절반만 아는 사람이 제일 시끄러워.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그러죠. 반풍수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무당이 되려면은 좀 똑바로 무당이 되든가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든가 그러면 사람 안 잡는데 선무당이 사람 반풍수 집안 망친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명심보감에 있는 얘기입니다. 명심보감은 다 들어보셨죠? 예. 굴기자 능처중 이거는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 중요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맹사성 대감처럼 머리를 빳빳이 들지 않고 굽혀서 가면 임방에 머리를 찢지 않고 나갈 수 있다. 호승자 필우적
호승자는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죠. 당신이 지금 앞 사람과 적이 되는 좋은 방법은 당신이 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 앞 사람하고 적이 돼. 자,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공부의 일부만을 가지고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못 산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 삽니다. 근데 공부를 한쪽만 한 사람은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자, 공부는 머리 공부 쿨해야 돼. 지금 머리 공부하고 계시죠? 뭔가 익혀야 될,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공부입니다. warm heart. 동반 성공해야 되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 교육시키고 우리 파트너라고 동반 성공해야 되겠다. 이 따뜻한 warm heart, 따뜻한 마음, 정직성, 도덕성, 그런 것들이 전부 근면성, 이게 warm heart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뛰어야 돼. 몸으로 busy hand, 바빠야 돼. 이 머리 공부가 덜 되더라도요, 몸 공부를 먼저 해야 돼. 아무리 우리 치약에 좋은 성분을 머리로 달달 외우고 있어도 길거리에서 그걸 누구에게 또는 자기 파트너나 또는 고객에게 팔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몰라도 몸 공부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는 항상 같이 다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 학교 제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교 교육의 3요소예요. 지는 머리 공부예요. 덕은 마음 공부. 마인드 디스플린이에요.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 내 마음 공부를 하는 거. 이것은 헤드, 인텔렉추얼 디스플린. 머리 공부는 인텔렉추얼. 네, 머리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몸 공부는 피지컬 디스플린. 내 몸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몸 공부를 하는 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어요. 머리 공부가 안 됐는데 몸 공부를 잘한다. 이게 조폭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마음 공부도 없어. 이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마음 공부가 안 됐는데 머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 치는데요. 난 TV에서 그 뉴스에 사기 쳤다고 뉴스가 나면 그 말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사기를 쳤다는 건지 엄청나게 어려워. 머리 무지하게 좋은 놈이. 그 다음에 머리도 안 되고 몸도 안 되는데 마음만 좋으면 이웃집 할아버지. 이건 마음이 그냥 너그럽죠. 세 개가 다 돼야 돼. 옛날 중국의 무술 영화 보면, 우리 고전의 무술 영화 보면 세 개를 다 합니다. 먼저 몸 단련을 해. 그렇죠? 그러다가 뭘 합니까? 무술 책을 봐요. 그 다음에 앉아서 수련을 해. 좌만. 앉아서 수련하죠? 그 세 개를 다 해요. 우리 양궁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이게 정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막 관중들이 고함 지르고 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걸 우리 선수들이 제일 잘하죠? 그러니까 우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기술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인드 디스플린, 마음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공부는 수신입니다. 수신. 내 몸을 닦는 거. 내 몸에 교양을 풀어놓는 거. 수신이 뭔가? 수신을 어떻게 하는 거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시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이 돼야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고 치국, 나라를 평정할 수 있게 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평천하, 세계를 덮어버려. 애터미 사고 똑같죠. 수신이 돼야 내 돈벌이가 돼. 내 라인이 조용해. 내 라인이 조용하면 국내 시장을 석권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 글로벌로 가서 평천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기에게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3년 후에 나에게 스타마스터를 선물하겠다. 나에게, 남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자기에게 미안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 자본 축적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미안해. 계속 죽어라고 일해야 되잖아요.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그 다음에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